자, 저희는 이제 그 메인 스레드라는 걸 좀 잠깐 볼게요. 자, 메인 스레드는 JVM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보통 실행되는 스레드가 뭐냐면 메인 스레드예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 실행할 때 시작됐다가 끝나면 사라지는 애가 뭐냐면 이 메인 메소드예요. 그래서 보통 무조건 동작을 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레드를 돌리고 나면 스레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메인만 있어도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가 요 베이직 가서 찍어 볼게요. 베이직 가서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 여기에다가요 스레드 메인이라고 할게요. 스레드 메인이라고 할 거고요. 메인을 하나 체크하시고 진짜 메인 메소드를 체크하시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메인만 수행을 하면 그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애가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스레드라고 하는 애를 보시면 점 누르면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스태틱 메소드로 커런트 스레드를 확인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커런트 스레드라고 하는 애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커런트 스레드 현재 동작하는 스레드가 누구냐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get 기능을 하시면 get id부터 해서 name 뭐 우선순위 기타 등등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get name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지금 얘 get name에 보면 얘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찍어서 sysout으로 바로 찍어 가지고요. 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찍었더니 이 스레드의 이름이 뭐래요? 아까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메인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스레드의 이름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바로 요거 복사해서 바로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사실 커런트 스레드에 봤더니 얘의 우선순위를 볼 수도 있어요. .get 한 다음에 priority라고 이렇게 하면 얘의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돌려보시면 보통 5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스레드들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일 작은 애가 1번, 제일 센 애가 10번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같은 애들끼리는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다가 우선순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스레드에 대한 상태가 어떠냐 스레드에 대한 상태가 어떠냐라고 해서 여기를 점 누르시고 get stat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get state라고 이렇게 해서 얘를 눌러보면 지금 실행 가능한 상태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get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찍어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할 수가 있어요. 이때 뭘 쓰냐면 여기 있는 interrupt라고 하는 애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스레드를 강제 종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interrupt를 걸었는데 내가 얘를 수행할 때 여기에다가 얘가 interrupt를 걸면 여기에 있는 exception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interrupt를 걸고 들어오면 여기다 반드시 return이라고 적으셔야 얘가 뭐가 되냐면 종료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가 제어를 뒤로 던지지 않으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interrupt를 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예제가 하나 있는데 진동하는 스레드라고 하는 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강제 종료를 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딱 뜨면 얘가 이렇게 막 다다다다닥 떨려요. 이게 막 떨리면 그거를 우리가 마우스로 탁 누르면 얘를 이제 멈추게 이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뭐 바이브레이팅 뭐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어쨌건 이런 애가 있는데, 얘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던, 제가 여러분 숙제로 하라고 했던 프레임에다가 런에이블 이렇게 준 요 모양으로 얘가 뜨는 애거든요. 이걸 최대한 잘 이용하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건 요거를 좀 이용해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더니 여기 스레드 중에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 런에이블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 요거 만든 거 있었잖아요. 요게 일단 기본 틀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아이고, 요걸 찍고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여기 프레임을 하나 가져오죠.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름을 바이브 프레임이라고 만들게요. 바이브 프레임. 앞이 대문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바이브 프레임. 클래스명이니까 대문자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K.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했어요. 자, 바이브 프레임을 봤더니, 자, 얘를 일단 런 해볼게요. 런을 했더니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올라온 애를 저희가 뭐 하고 싶냐면, 얘가 일단 올라오면 이게 바로 스타트가 되잖아요.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요 run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냥 바로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얘가 이제 바로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얘가 임의의 위치에 막 나타나니까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부를 거고요. 자바 util에 보면 랜덤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클래스를 이렇게 부를 거고, 그리고 여기 랜덤이라는 변수를 하나 넣을 거고요. new 랜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랜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자, 저희는 여기에 있는 애가 이제 계속 떨리게 만들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다가 while true라고 줘서 얘가 이제 계속 동작을 하게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했듯이 지금 여기는 지금 스레드 클래스가 없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슬립을 주면 이게 바로 슬립이라고 이렇게 주면 얘가 이제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슬립이라는 애가 런에이블에는 슬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타이머를 주시려면 여기다가 스레드라고 주시고 슬립이라고 이렇게 주셔야 돼요. 얘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0.05초마다 한 번씩 막 움직이게 해주고 싶어요. 0.05. 자, 근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스레드 슬립이라는 애는 항상 예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예외냐면 얘는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0.05초마다 한 번씩 재워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지금 내 프레임의 위치를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while문을 벗어나면 우리는 x 값을 하나 만들어 오고 싶은데 뭐로부터 만들어 오고 싶냐면 현재 클래스,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 클래스에서 이 this에서 뭐 하고 싶냐면 getx라는 애에서 x의 좌표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걔 위치가 뭐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저희가 뭐 하고 싶냐면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랜덤이라는 값에다가 여러분이 임의의 값을 하나 next int라고 해서 int 값을 하나 받아오려고요. 자, 근데 이 next int라고 하면 이 int 값은 마이너스 뭐 2만 20 얼마인가 뭐 그거부터 플러스 그러니까 양의 정수값을 그러니까 양이래 음과 양의 정수값 범위를 갖거든요. 그래서 값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다가 모드 연산을 걸 건데 여기다 5 정도를 걸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수는 뭐예요? 0에서부터 4 사이의 수를 만들어요. 0에서부터 4 사이에. 혹은 얘가 이제 음수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어쨌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 사이의 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두 연산을 하면. 아니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사이를 만들겠네요. 5로 나누면 이게 어쨌건 나머지가 그렇게 떨어질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값을 요렇게 해서 그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연산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빨간 줄이 같네요. 아, 여기까지 코드가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while true니까 우리가 요 안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요거 처리하고 나서 우리가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lt 값 누르고 위로 올리시면 얘가 요 안에서 X 값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while문 안에서 요거 처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위에 있는 코드 이렇게 복사 하나 하셔가지고요. 단축키가 안 먹네요. 복사하죠 뭐 그냥. 컨트롤 C 해서 자, 요번에는 y 값을 만들 건데 이 y 값은 어떻게 해요? get y 값으로 만들어 와야 되겠죠? y 값을 만들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4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어서 xy 값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의 set location이라고 하는 데다가 x값하고 y값을 주면 얘가 어떻게 해요? 위치가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x, y 값에다가 임의의 값을 좀 넣어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0.05초마다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돌리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방정맞게 하려면 얘를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50만큼씩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막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차이는 이해하셨죠? 그 아까 전에 있던 그 수치랑 뭐 그래서 이런 거 보통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뭐 여러분이 뭐 쫓아가면서 이렇게 뭐 클릭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쓰실 수 있어요. 꽂히질 않네요. 예. 어쨌건 잘 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슬립이라는 애가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1000초를 주면 1000이라고 주면 얘는 어떻게 해요? 1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거야. 범위를 주긴 하는데 1초가 지나야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은 여기에 있는 슬립 가지고 하는 거고요. 위치 조절은 요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여기를 50 정도로 줄 거고 얘를 한 5 정도로 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여기를 누르면 얘를 멈추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누르면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벤트를 줘야 되죠. 우리 이벤트를 줘야 여기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벤트는 지금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 프레임에다가 이벤트를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 했어요? 마우스 눌러서 이벤트 줬잖아요. 그죠? 그죠? 마우스 눌러서 이벤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이벤트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뭐예요? 프레임에 대해서 줄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벤트를 주고 싶어요. 무슨 이벤트예요? add
마우스 리스너라는 애를 줄 수 있죠. 마우스 리스너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 리스너를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 리스너를 주고 여기다가 여러분 디스라고 주시면 지금 이거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붙여야 돼요? 이 리스너 처리하는 애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뭐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다가 여러분 전번에 배우셨던 아답터 같은 애들 있죠? 그걸 붙이셔도 돼요. 간단하게 하려면 뭘로 하죠? 아답터로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할까요? 뭐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원래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디스라고 할 거고요. 여기 가서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있는 뭐예요? 마우스 리스너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마우스 리스너를 붙이고 여기 보면 이 마우스 리스너에 대해서 구현 안 된 메소드들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쭉 뭐가 붙어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 플래스, 릴리즈, 엔터, 익시트. 우리는 어디서 작업할 거예요? 마우스 프레스 할 때 작업하겠죠? 그죠? 자, 나는 마우스 프레스 할 때 작업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스레드 여기에 있는 저 스레드가 살아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스레드가 지금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요 스레드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th를 여기서 읽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레스에다가 물어본 거죠. 만약에 th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th도 당연히 안 보이죠. 왜요? 얘는 여기서 뭐예요? 얘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저 위로 올려야 돼요. 근데 위로 올리면 좋긴 한데 얘가 문제가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얘를 여기를 지우고 얘를 이 위로 이렇게 올리면 아주 좋긴 한데 위로 올라갔더니 여기에 앞에 뭐가 붙어요? 스태틱이 붙죠? 그죠? 스태틱이 붙으니까 이게 사실은 살짝 귀찮아요. 이 스태틱이 붙으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쓸 거냐면 요 애를 그냥 th라고 여기다 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던 요 기능 있잖아요. 요거를 잘라다가 저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얘 있는 생성자에다가 얘 이렇게 넣으면 생성자에다 넣으면 뭐가 돼요? 우리 요 안에서 얘가 실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요거 스타트 할 수 있도록 혹은 비지블 이후에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얘가 tf라고 하는 여기 보면 요 vf인데 어차피 이 tf라는 애를 여기서 불러와야 된다잖아요. 근데 이 tf가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놈이 누구예요? 요 놈이 결국 요 놈이잖아요. 요 놈이 여기선 결국 뭐예요? 나죠, 나. 그죠? 요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거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문제고, 자, 얘가 이 위에 올라가도 동일하게 동작하는지만 보자고요. 얘를 여기서 수행했는데 여기서 다 만든 다음에 수행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얘를 수행을 해놓고 요게 이제 화면이 나타나게 만들었을 때도 얘가 이렇게 동작 하나를 봤더니 어때요? 동일하게 동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뽑아도 되고 얘를 저 위로 올려도 돼요. 그죠? 어쨌건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 th가 지금 현재 스타트가 돼서 살아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플래시 할 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th가 is alive 하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살아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예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살아있으면 얘를 멈춰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살아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예, 살아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니 그냥 이거 살아있냐로 물어볼게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니 살아있으면 인터럽트를 걸어야죠. 그럼 th에 interrupt라고 하는 이렇게 걸어버릴 거고요. 만약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return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뭐 할 거냐면 저기 가서 얘가 마우스를 누르면 살아있으면 인터럽트를 확 걸어버릴 거고 아니면 어때요? 리턴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얘가 현재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얘가 이렇게 인터럽트가 걸려요. 근데 여기 아래 봤더니 얘가 뭐라요? 슬립에 분명히 인터럽트는 걸렸거든요. 인터럽트는 걸리고 그거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력한 건 뭐냐면 요거거든요. 그죠? 메시지를 출력을 한 거예요. 지금 인터럽트가 걸렸더니 인터럽트가 날라와서 여기서 메시지를 출력한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누르면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그 인터럽트에 대한 요걸 출력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책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로 강제 종료를 하려면 예외를 받고 그냥 스스로 리턴해서 종료를 해버려야 뭐가 돼요? 인터럽트가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턴하지 않으면 스레드는 종료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리턴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어디 갔냐? 여기 오셔서 이 부분을 뭐라고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예외를 찍는 게 아니라 이거 return이라고 넣으시면 얘가 어떻게 해요? 멈춰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물론 네? 아 잠시만요. 일단 제 건 잘 멈춰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멈춰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좀 방정맞게 많이 누르시면 그래서 얘가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게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가서 누르는 거 아직 살아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멈추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 요거 일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친구 해결해 주겠습니다. 거기 몇 번이었죠? 33번. 돌려보세요. 눌렀는데 안 돼. 자, 닫으세요.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적혀 있네. 얘가 여기서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우시고요. 두 줄 지워. 그리고 그걸 위로 올렸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잘 되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다른 애가 지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이 됐고 또 문제 네. 36. 자 일단 런 얌전해. 네, 반응을 안 하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끄고요. 자 여기 봤더니 봅시다. 자 얘가 잠깐만 여기 런이 보이는지만 볼게요. 일단 얘가 런을 호출하는지 먼저 봅시다. 자 일단 다시 돌려보세요. 얘가 런을 지금 호출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끄고 자 이 런이 호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위에서 만든 이놈이 뭐라고 싶냐면 얘를 돌리고 싶은데 나는 스레드를 누굴 바라보냐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TF라는 애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TF가 아니라 TF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게 지나와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여기가 누구여야 되냐면 내 자신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요 놈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쓰면 얘가 누군지를 아니까 tf를 넣으면 되는데 요 상황에선 비집을 하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다 this를 넣을 거고 그러고 실행하면 실행해봐요. 실행하면 잘 돌 거고 인터럽트 걸면 네, 잘 멈추고 됐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저 친구처럼 요 부분이 사실 많이 헷갈릴 건데 요 부분에 이거에 대한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this라는 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로 가면 얘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만든 객체의 이름이 뭐예요? tf라는 걸 알기 때문에 tf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극복이 돼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이 뭐 하시려면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문제 없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대충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 다음 파트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